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이 17년 징역형을 확정함으로써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10월 28일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이 한창 격화되는 시점이라서 두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김학의 대전고검 검사장이 2013년 3월 13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야릇한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됐죠. 그리고 3월 21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사퇴를 하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사퇴를 한다. 만약 내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뭐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인공이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았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막강한 파워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동영상 분석에 의하면은 김학의 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라는 애매한 이런 표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김학의 전 차관을 2013년 당시 6월 18일 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이튿날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검찰은 2013년 11월 11일 김학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끝난 거죠. 그러나 이듬해 2014년 7월 8일 당시 피해자인 A씨라고 나오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다시 억울하다고 고소를 했죠. 그래서나 검찰은 그해 12월 31일 또다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쯤이면은 우리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는 있지만 김학의는 죄가 없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를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죠. 2018년 4월 23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의 재조사를 정식으로 권고를 했고, 그래서 2019년 3월 29일 김학의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서 6월 4일 날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정치 보복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2019년 11월 22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뭐라고 났느냐? 무죄를 선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방됐죠. 기존의 검찰 판단과 그래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사유라는 것이 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이나 2014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처벌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2020년 10월 28일 얼마 전에 2심에서는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4,3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어떻게 했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초점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접대성 성폭력 혐의는 1억 원 미만의 뇌물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그 10년을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진작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은 처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검찰은 오명을 쓰게 됩니다. 같은 검찰이라 봐준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이라는 주장에 선남선녀가 공분하면서 동참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케이스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10월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검찰이 2018년 4월 9일 구속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기 것이 아니고 형 이상은의 것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형식적인 서류가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만 이번에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제 소유인 것이 맞다 하면서 17년이란 형을 확정했죠. 대한민국 법 제도상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관련된 일들이 모두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2008년 1월 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한 정호영 특검의 무혐의 처분은 뭐란 말이죠?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정호영 특검에 대해 당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특수직무유기라고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역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무혐의입니다. 정호영 특검은 꼬리곰탕이나 먹고 허지부지된 특검이라는 비난이 있었죠. 이 특검 수사 결과를 받은 2008년도 임채정 검찰 역시 더 이상 이 사건을 캐지를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량한 대다수 국민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닌 모양이구나 하고 이렇게 믿었었죠. 하지만 이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고 횡령 등의 혐의로 17년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왜 판단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궁금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이 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11월 2일 동부구치소로 들어가면서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복한다는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은 정치 보복을 당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은 법 앞에 평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법은 똑같은 잣대로 적용되어야 하죠.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검사라고 봐주고 권력 있다고 봐주면 그건 죽어도 못 참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런 빌미를 주었기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추미애, 조국 두 사람이 벌이는 윤석열 검찰과의 막가파식 싸움의 명분이 뭡니까? 검찰개혁 아닙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말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사례를 이번에 보란듯이 다시 들고 있지요. 그러나 검찰 개혁이 인사권으로 검사들을 손보고 날리고 뽑아 올리고 감찰권으로 조지고 수사 지휘권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하면 된다는 생각이 한심합니다. 한번 검사 인사하면은 영원히 갑니까? 한번 감찰하면은 영원히 갑니까? 검사가 나가고 들어오고 인사 요인은 부단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에 제 아무리 인사권, 감찰권을 휘둘러 봤자 지나면 끝입니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분석해서 검찰 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맞지요. 도대체 검찰의 끝발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 규정 때문입니다. 검사의 신청이죠. 이 조항 중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구절을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도 영장 청구가 가능하고 공수처도 가능하게 되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검사들은 하나같이 이 조항 개정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 하나만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한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지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검찰이 조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없는 죄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날 때 수사한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일생에 검찰 기소 한번 받아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겪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서 무죄로 원상복구된다는 것이지만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 소위 악질 검사는 그대로 승승장구한다면 이것이 정의로운 일입니까? 반대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일 내라도 특검이나 다른 사유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불기소 처분한 검사도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겠죠. 그래야 검사도 검사라고 아니면은 권력자라고 봐줄 수도 없을 거고 또 봐주라는 위선의 지시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검찰 개혁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른 방향일진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동풍이 건덕 불고 지나가면 그만인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무슨 손오공의 여의봉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으니까 평검사들까지 저렇게 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검사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법 앞의 평등을 거부하고 저항할 검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오히려 이용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다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처럼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주는 그런 일은 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검찰개혁 과제를 그렇게 추진하는 쪽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